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은 반등의 연속. 자,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반등의 폭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전략을 좀 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타이틀은 코스피 3000포인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는 크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미국 시장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미국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그죠? 뭐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인데요. 한 종목군이 전체 시가총액 5% 넘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뭐 그 전에 뭐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과거에 또 엑슨모빌 이런 종목군들도 대부분 다 5%를 넘는 그런 어떤 도전을 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5%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도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종목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많이 디스카운트된 부분과 같이 합쳐져서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으쌰으쌰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3000포인트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000포인트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은 올해 작년도 연말이었죠. 작년도 연말에 올 2020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대략 한 2500을 최고 클래스로 본 것 같아요. 그죠? 2500포인트. 뭐 2400도 있고요. 많고 아래로는 1900까지 보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20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악재들을 돌파했다라는 작년도 8월 달에 여러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때 저점 이후로 이제 코스피는 거의 한 15%, 2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군들도 대형 주식으로 좀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중동 관련 악재라든가 돌발적인 악재죠. 아무래도 이란과 관련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이것도 돌발 악재죠. 이런 부분을 지금 잘 극복해 간다라고 한다면 전쟁 관련해서 보약 한 첩, 그죠? 전염병 관련해서 보약 두 첩.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보약을 2번 맞았다란, 2번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악재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상승이 결정된다라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또한 편협된, 그 종목이 압축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채용 VIP 여러분들 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하려고 거기 문자로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체험 VIP가 꼭 필요하신 분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괜히 뭐 가입한다고 전화하셔갖고 뭐 종목 물어보고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 VIP 꼭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그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 뭘로 커버합니까? 그죠? 반도체로 커버를 해야 되죠. 거기다가 막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같은 4G 시대는 안 돼요. 5G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앞으로 이제 교통수단도 그렇고요. 또 휴대폰이라든가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다 2차 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또한 5G, 2차 전지, 바이오까지, BT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는 지금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만,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역시도 차세대, 향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지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면 될 거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증권사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2020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가 모 증권사 1950에서 2400, 1900에서 2300, 1900에서 2450. 제일 높게 본 데가 2500이네요. 그죠? 1900에서 2500이면 2000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죠? 100포인트 차이가 많이 나죠. 1900에서 2000, 2000에서 2500이면 그죠? 한 15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망치인지 예상 밴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준해서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 밴드보다 유망 업종을 보게 되면 어때요? 다 전통적인 어떠한 그런 산업들, 뭐 유틸리티라든가, 그죠? 이런 거를 유망업종으로 꼽은 증권사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IT, 반도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런 거라는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각 증권사마다 지수도 지수의 밴드도 예상을 했지만 유망업종과 추천 종목까지 나온 그런 데이터가 있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카카오, 호텔신라, 뭐 LG디스플레이 대부분 다 일치하죠. 반도체 IT가 제일 많고요. 5G 부품주도 많고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식공략TV에서는 과감하게 2500보다 더 갈 수 있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각 증권사마다 유망업종과 추천 종목을 이렇게 제시한 데이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 지수 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현재 30% 정도 됩니다. 2015년 기준 약 5년 전에는요, 얘들 둘을 합친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5년 사이에 50%가 증가를 한 거죠. 그죠? 10%포인트니까 약 50%가 지금 증가한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내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예요. 그죠? 얘네들 두 개가 30%를 차지한다라는 거 한다면은 그죠?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도체주들이. 여기다가 2차 전지까지 더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이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가 된다 그래요. 과거 2015년도에는 1.7%였어요. 이것도 얘는 반도체는 50%가 성장했지만 5년 동안에 2차 전지는 100%가 올랐어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그럼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합치면 무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나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막대한 영향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 그죠? 섹터가 종목이 압축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 내에 35%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2,500은 물론 3,000포인트 돌파가 시간 문제일 거란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 주식공략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논리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처지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처지고 있어요. 그죠? 시가총액 상위 400개 종목을 봐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무려 70개가 넘는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의 상승이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에 집중됐다. 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전통 산업보다 신사업이 훨씬 더 각광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현대차와 LG화학의 시가총액 역전 현상. 미국도 마찬가지죠.
GM과 테슬라의 시가총액 역전 현상. 물론 LG화학이 현대차를 돌파한 시점이 얼마 안 됐죠.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3배 가깝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소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죠. 그죠? 이런 기조가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더욱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도 갑작스럽게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테슬라의 강세로 인해서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삼성 SDI, CATL, BID 다 마찬가지로 올 초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과열이다, 뭐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래서 과열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만 이게 단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쉽게 이런 추세를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전통 산업인 조선, 정유, 화학, 기계, 철강, 금융, 지주회사 마찬가지로 얘들은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차트가 이제 미국이에요. 인플레이션 스톡이 있고요. 디플레이션 스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와 같이 사이클을 같이 타는 전통 산업이죠. 조선, 철강, 기계, 화학 같은 이런 사이클리컬 업종들.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졌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좀 둔화되고 이게 이런 산업이 뜨는 시대가 아니라요. 경기와 무관한. 거기 보시면 디플레이션 스톡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헬스케어, 그죠? 바이오, 또 IT, 커뮤니케이션, 4차 산업혁명과 준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간다는 얘기죠. 지금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에 시가총액 400개 종목 중에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한 60여 개 됐었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그 이후부터 15%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거의 80개가 넘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세장, 전통산업에 대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어떠한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이격이 어떻고, 그죠? 고점이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 퍼가 어떻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상황이. 아직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보세요. 야, 삼성 SDI가 저렇게 올랐어?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랐어? 응? 카카오가 저렇게 오르다니. 이런 얘기가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리드하는 그죠? 쏠림주들이에요. 얘들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뭐 퍼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고평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과거 여러분들 99년도 2000년도에 IT 버블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IT 버블의 쏠림 현상보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커요. 그 당시에 전통산업인 뭐 소재산업재들은 많이 뒤처졌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더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새로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한 후에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3000포인트는 1도 아닐 것 같습니다. 자, 5% 룰이 우리나라가 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이후에 미국 기술주들의 쏠림 현상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시가총액 5%를 넘지를 못했었어요. 거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잠깐 시총 5%를 돌파하다가 좀 밀렸었고요. 다시 도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너럴 일렉트릭도 그랬었고요. 예전에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랬었어요. 그죠? 2000년도에 엑손모빌, 그죠? 엑손모빌은 잠깐 5%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정통산업으로 좀 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몇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아마존까지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5%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투영해 나갔던 그 미국 IT주들이 그 역사를 봤을 때 하나의 기업, 단일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5%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5%를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선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5%가 살짝 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애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하드웨어 업체의 대표 주자들이 벌써 5%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도전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아마존이 약 4%를 차지하고 있죠. 얘네 셋만 보면 여러분들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얘네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2200이에요. 최근 현재 평균 3년도 평균치가 2240, 5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 전통산업들은 지금 어떠죠? 2000포인트가 채 안 돼요, 체감지수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퍼를 보실까요? 퍼? 지금 애플이 퍼가 23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1배 정도 됩니다. 아마존은 무려 73배, 74배 정도 이렇게 돼요. S&P 500 기준으로 지금 PER이 18.5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돌파하려고 지금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고요. 5%에. 애플이 두 번째 도전하고 있고 아마존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4% 정도 되거든요. 5%를 돌파하기 위해. 이게 만약 5%를 넘어서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떠한 시대가 열리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데, 그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S&P 500이 지금 퍼가 18.5배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흐름이 그 저항에 좀 맞닿은 그런 모습이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것들이 그렇죠. 당연히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겠죠. 이 영향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누가 받을까요? 삼성전자 당연히 받겠죠. 삼성 SDI 받겠죠. 그렇죠? 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종목군들의 흐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삼성전자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그죠? 이거는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니다 늘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10만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종합주가에서 얼마 갈까요? 그죠? 3000포인트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삼성 SDI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는 것이지 삼성 SDI도 새로운 역사를 지금 현재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카오. 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막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동안에 투자만 했던 카카오요. 이제는 투자 회수 구간에 물려서 2020년도부터 아주 큰 폭의 이익 성장. 자, 그리고요. 2020년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는 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디스카운트 됐던 그런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시작되는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가파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바이오가 각종 어떠한 악재들이 난무하면서 바이오 시장이 좀 안 좋은데요. 가는 놈들은 간다 이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죠. 또 셀트리온 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그죠? 무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간다는 얘기예요. 쏠림 현상이 이만큼 강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예전처럼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가 싹 다 가거나 바이오가 가면 바이오가 섹터별로 싹 다 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 선정에 굉장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관련된 종목을 잘 사셨으면 쉽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은 여러분들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000 간다라는 그런 논리,
전혀 여러분들 근거 없는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점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지 않으면 늦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처음 주식공장TV와 만나시는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